많은 사람들이 상식화된 오개념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암기는 교육의 적인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주 단언해버리죠. 이해 양자택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해 없이 암기하는 학생과 암기 없이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은 나는 이해 없이 암기하는 학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논거가 있죠. 왜? 인지적 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암기를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아 그때 그게 그랬어?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암기를 아주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육학의 많은 이론을 암기해야 합니다. 또 우리 기출문제를 많이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풍부히 알아야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글을 쓰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포인트 레슨 강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스키는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하는 학생, 강화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쓰는 학생이 수업이 산만할 때 아이들을 어떤 강화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까, 이걸 답을 못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함과 동시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기술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술이 뭐냐? 자, 우리 작년 시험에서 학습 조직이 출제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뭐라고 나오지만 나는 학습 조직을 분명히 태제로 삼아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모범 답안까지 이렇게 올려놨었죠. 101장에서도 자유교육도 해보고. 근데 만약에 학습 조직을 안 했다? 그런데 써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학습 조직을 구축할까? 예, 거기에 있지만은 그 제시문에 독수리 눈으로 제시문을 보면 거기에 행간 속에 학습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은 이 네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분석하는 기능. 네, 이건 한자로 내가 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평가. 예,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변. 이게 생각할 사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별할 변, 또 뭐 말씀할 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종합 기능. 근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예, 이 네 가지 기능이 다른 게 아니고 교육 철학의 4대 기능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교육 철학은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능인데, 이 분석은요, 언어와 논리, 언어, 개념, 논리를 명료화한다, 이 뜻이 있고, 평가는 가치를 논한다는 말이 있고요, 사변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재현한다는 말이 있고, 종합은 종합적 시각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제시문이 길게 주어질 수도 있고 간결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시문을 대다수 학생들이 이게 오해를 한 것이, 아, 이것은 너무 명료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육사회학에서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관계. 그래서 사교육이 선행학습을 많이 가져오고, 이런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붕괴한다고 할 때 대다수 학생들은 사교육 과외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정의를 내리지 않고 바로 써가요. 예, 이것은 일단은 오류가 돼요. 그 이유는 왜냐면, 자, 사실 사교육을 다 알죠. 그리고 과외가 뭔지를 다 압니다. 과외가 뭐고 사교육이 뭐냐, 그 다음에 공교육이 붕괴된다고 하는데 공교육이 뭐냐, 붕괴는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냐. 그러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라고 할 때 사립학교 교육이 들어간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할 때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들어가고 사설학원의 교육이 공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외가 다 문제가 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하게 이 분야를 더 알고 싶어서 과외를 받는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학교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학교 교육을 도외시하고 인류대만을 위해서 지름길을 대가기 위해서 우리가 족집게 강의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류대만을 위해서 암기식으로 이 학교 학습을 경시하고 사설학원에서 받는 그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그 연주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한다, 그런 과외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대다수 학생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교육이 공교육이지 사교육이 사교육이 하고 그대로 글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현행 학교 교육이나 현행 우리 교육 현안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같이 판단을 하려면 이런 것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논술을 공부하신 여러분도 앞으로 교사가 돼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여러분은 하여간에 쓰는 어떤 언어든지 의미를 명료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평상시에 개념이 명료화가 돼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명료하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시험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교수 기술로서 이 개념을 명료히 하는 이 버릇.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개념이라고 해도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논지를 이끌어가는 이 버릇, 그리고 반드시 옳고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어느 문제 중에는 가령 어떤 대책을 몇 가지 논하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논술은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기능의 밑바탕이 종합적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론, 특정 관점, 특정 학자의 주관을 너무 침수봉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쓰면 안 돼요.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어느 시사토론에서 대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의 제1의 목표는 정권 잡는 거다. 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치학 유명한 교수가 정당의 제1의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 정당의 목표가 국민의 행복이 되어야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수단이 목표를 이겨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것을 교육사회학의 입장에서만 보고 그걸 비판한다? 교육행정학의 입장에서만 보고 그걸 찬성한다? 안 돼요.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지식, 지적, 도덕, 신체, 모든 것이 균형된 인간을 가르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책, 교육 방법을 비판할 때는 이것이 전인교육의 입예가 되냐 안 되냐,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정 이론, 특정 학자의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것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 만사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비판할 때 나는 그 대안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틀렸다, 이것은 독단이고 좋은 논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자, 면접이든 논술이든 제일 첫 번째 기술은 개념과 논리를 명료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두 번째, 항상 어떤 점에서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비판에 근거해서
자신만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반드시 제시하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는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독단에 흐르지 않고 오류를 덜 범한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또 다음 태제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